결과를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는 대신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 먹자. 산다는 것은 그런 거다. 일본의 선승 미나미 지키사이가 20년간 인생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충과 괴로움에 귀 기울여 깨달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선승의 이야기가 담겨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선승의 언어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은 직설적이고 단호하거든요. 어설픈 위로나 막연한 긍정을 생각하셨다면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그저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곁을 내준 선승의 담대하고 무심한 언어가 나 스스로를 차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모든 괴로움은 욕심과 집착에서 시작된다.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늘 무언가 목이 마르고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생이 힘겨워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늘 무언가 목이 마르고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생이 힘겨워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민이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저를 찾는 분들과는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눈다. 그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 지도 어느덧 20년이다.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든다. 문제를 선명하게만 바라보면 의외로 가까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괴로워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길들이면 한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텐데. 나를 괴롭히는 것의 정체가 또렷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길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일단 나아갈 길이 보이면 아무리 괴로워도 한 발짝씩 내디딜 수 있다. 갑갑함이 마음에 들어차면 지우고 싶어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손에서 놓아버리면 되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건 애당초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속 괴로움을 떨쳐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고민을 차근차근 뜯어볼 수는 있다. 그러면 힘들긴 해도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날마다 행복하면 그만큼 좋은 일도 없다.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저를 찾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굳건한 존재가 있고 그런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나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하루와 인간관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데 뭐가 착각이라는 거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소중히 하라는 거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이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바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억이 호련히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잠들기 전까지의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다. 또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나를 A라는 다른 인물로 대한다면 어떨까? A로 살아가거나 평정심을 잃고 괴로워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 거친 비유를 들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나는 나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면서 다른 이가 나임을 인정해 줄 때야 비로소 세상에 존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나라는 근거는 사라지고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평소 나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저 기억과 타인과의 관계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하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토대 위에 있는 불안정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만 저는 누가 봐도 전데요? 하고 말하는 이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되물으면 이름과 성별, 나이, 성격, 직업, 가족, 주소를 술술 읊는다.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속성일 뿐이다. 이런 속성을 모두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성별도 외모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름도 부모가 붙여주지 않던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조차 어쩌다 보니 부모라는 존재가 되었을 따름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시간과 장소, 부모를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이 바랐던 모습이라고,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태어나 타인에 의해 남들과는 다른 나로 규정되어 살아간다. 그런 나로 살아가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만 같다. 처음부터 내가 아닌 남이 골라준 옷을 입고 있으니 잘 어울린다든가 보기 좋다든가 하는 칭찬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옷입을 맛이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들 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이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진정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처음부터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태어날 적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몸에 꼭 맞을 리 없는 옷을 입고서 그저 온 힘을 다해 나로 살아갈 뿐이다. 매일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삶이 버겁다면 알찬 인생을 보내야 한다느니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마음의 짐은 그만 내려놓아도 좋겠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악물고 산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채찍질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 조바심을 낸다. 기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됐으면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일과 휴식에 열을 올린다. 일정이 비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온다. 이렇게 살면 숨도 찰 테니 힘을 조금 빼고 별거 아닌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가. 다만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안간힘을 써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태어나야 할 때를 골라 세상에 태어났다면 온 힘을 다해 사는 모습도 이해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다.
우리는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여서 무언가에 등 떠밀리듯 살면 숨이 차오르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애써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무미건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든가.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내가 느낀 바는 이렇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결과를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는 대신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 먹자. 산다는 것은 그런 거다.